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이유가 많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 때문에, 취준생 때는 높은 취업 문턱 때문에, 사회 초년생 때는 서툰 업무와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돼서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지게 되는데, 이 밖에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어깨 통증이야말로 살아가면서 흔하게 느끼는 통증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워낙 흔하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파스나 찜질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어깨 질환과 이 질환들을 꼭 치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가 바로 어깨인데요. 네. 이렇게 운동 범위가 넓은 만큼 또 많이 다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릴게요. 네. 김창현 씨, 장혜연 씨, 하루에 우리가 어깨를 몇 번 정도 움직일까요? 지금 이 말 듣는 순간 제 어깨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헤아려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벌써 2번 정도 돌렸고 그렇죠. 건강 365니까 저는 365번 360번. 돌리는 것 같네요. 네. 근데 그건 너무 적은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가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기지개를 펴잖아요. 그렇죠. 기지개 펴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하면 적어도 너무 많나? 한 1000번 정도는 에이. 움직이지 네. 않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예연 씨가 그나마 정답에 가깝습니다. 네. 보통 네. 3,000에서 4,000번 정도 움직인다고 하니까 참 많이 네. 움직이는데 정말 우리 몸 신체 부위에서 쉴 틈 없이 일하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만큼 손상받기 쉬운 부위인데요. 네. 오늘 건강 A to G 시간에 어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병원 재활의학과 이병주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루에 수천 번씩 어깨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깨가 어떻게 그 내부 구조가 생겼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과장님 어깨 구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깨 통증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어깨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깨 관절은 크게 3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위에 쇄골, 그리고 중간에 널찍하게 견갑골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가에 상완골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뼈들은 서로 관절을 이루고 있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손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깨 관절은 상완골과 견갑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관절은 특징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골프공이 골프티 위에 얹혀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때문에 어깨 관절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뼈 사이의 접촉 단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반대 예를 들면은 고관절, 즉 우리의 다리 관절은 골반뼈와 대퇴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이 면을 보시면은 접촉 단면적이 굉장히 넓은데요. 이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접촉 단면적이 좁은 어깨 관절은 여러 방향으로 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의 반대로 그만큼 어깨 관절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손상에 취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취약한 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것들이 어깨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바깥쪽에 있는 근육부터 보시면은 목에서부터 등까지 넓게 퍼져 있는 승모근, 그리고 상완골 가에 붙어 있는 삼각근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보시면은 견갑골을 위로 그리고 안쪽으로 당겨주는 어깨 올림근, 작은 마름근, 그리고 큰 마름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견갑골과 상완골에 직접 붙어서 어깨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회전근개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는 뒤에서 봤을 때 위에서부터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원근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어깨 밑근이 있습니다. 이 4가지 근육들은 옆에서 봤을 때 상완 골두에 돌아가면서 붙어서 이 상완 골두를 견갑골에 강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이 50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전근개 질환인 경우가 많다고요. 네,
자주 듣는 질환은 50견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도만 따진다면은 회전근개 손상이 더 많은데요. 교과서적으로는 어깨 통증의 약 10에서 62%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빈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회전근개 손상의 원인은 크게 외상, 그리고 반복되는 동작에 의한 미세 손상이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의 증상은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 특정 동작 시에만 발생하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그 외의 동작을 취할 시에는 특별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외에 근력 약화나 가동 범위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서 힘줄이 약간 부어있는 건병증에서부터 부분 또는 전층 파열까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의 진단 방법은 우선 병력 청취를 통해서 어디가 아팠는지, 아팠던 기간은 어땠는지, 그리고 외상의 병력은 없는지 또는 평소에 자주 취하는 자세는 없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유발하는 특정한 동작이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특정 회전근의 움직임을 유발해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부어있는 힘줄과 뼈와의 충돌 여부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상확정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뼈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서 힘줄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근개 손상의 진단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어깨 통증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상영이 노래하고 이래 놀러 와도 되나? 에이 신랑한테 맡겼지. 오늘 자유 부인데이 아이가. 이야 니 상영이 놔두고 이래 놀러 다니는 거 처음 아이가? 당연하지. 내 8개월 만에 아이가. 너무 좋다. 근데 있잖아. 막상 애 놔두고 오니까 갈 데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보다가 친구들도 다 애 키우고 언니야 집에 왔다 아이가. 잘했다 뭐 먹고 싶노? 언니가 오늘 다 시켜줄게. 내가 요즘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거든. 상영이 데리고 내가 밥을 할 수 있겠나? 라면 먹거나 아니면 신랑이랑 맨날 시켜 먹는다. 지겹다 배달 음식. 지겨워. 아 좀 지겹다고 하지 말고요. 비싸고 초밥 같은 거 있잖아. 피자 같은 이런 거 좀 비싸고 좋은 거 좀 막 시켜봐. 나 옆에서 좀 얻어먹게.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있는지도 몰랐네. 아까부터 여기 있었거든요. 그나저나 상영이 진짜 예쁘겠다. 당연하지. 사진이나 뭐 영상 없어요. 좀 보여줘봐요 좀. 있죠. 우리 상영이 사진. 이쁘다. 역시 우리 아들. 어머. 아니, 기는 거 봐봐. 맞아요. 요즘에 기고 이제 요즘에 엄마 이러고 막 손뼉 막 치고 있잖아요. 손뼉 치고.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다니까요, 천재.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잘 챙겨 먹어서 그런가 아주 똑똑해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야, 우리 조카 커서 뭘로 가들까? 야, 니도 어렸을 때 떡지란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노? 다 이 엄마 닮아서 떡띠네, 떡띠. 앞다리 닮았지. 둘 다 진짜 도치만 도치 이모 맞네, 맞아.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이쁘죠. 근데 니 저번에 어깨 아프다 않겠나? 이제 좀 괜찮나? 어떻노? 에이, 괜찮기는. 야, 여기 뒤에 여기 파스 붙인 거 봐봐라. 어깨 봐봐. 야, 니 이렇게 파스 붙이고 왜 하노? 병원에 가봐야지. 아이고 언니야, 내가 병원 갈 시간이 어딨노? 상영이 데리고 병원 가면 의지가의 치료 잘 받겠다 내가. 아이고 그리고 병원 가봤자 육아할 때는 말짱 도루묵이다 도루묵. 아이, 그래도 병원 가서 치료해라. 내가 상영이는 하루 한 번 봐줄게. 언니야 그날 후회할 텐데. 우리 상영이 요즘에 낮잠도 안 자고 맨날 에너자이즈 완전 파워업이다. 하루 종일 언니야 돌보고 나면 골병 들걸. 아니, 에이, 내가 설마 하루를 못 보겠나 상영이? 그냥 뭐 이래 안고 있으면 되지. 녹음해야겠다 녹음. 녹음 무슨 꼭 봐도 해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이,
내가 하루 상냥이를 봐줄게. 그러니까 병원 가라. 안 그러면 어깨 굽고 통증도 심해진대. 운동이라도 해야지 이게 근육이 좀 풀린다 아이가. 언니 진짜 어깨 아프다는 사람한테 무슨 운동을 하라 그래요. 진짜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네 진짜. 그럴 때는 그냥 푹 뜨뜻한 데서 그냥 푹 쉬는 게 제일 좋다니까. 쉬어요 쉬어. 아이고 둘 다 속 편한 소리 한다 진짜.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고 쉴 시간이 어딨노? 내가 상영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병원도 못 간다 아파도. 그리고 내가 뭐 어디 어깨랑 뭐 이런 데만 아픈 줄 아나. 내 밥 빨리 먹어가지고 잘체하재. 그리고 요 목이랑 요 등이랑 다 아프재. 그리고 10kg짜리 계속 안고 있어가지고 손목도 아프재. 요즘에 내가 젖병을 하도 많이 씻어서 그런가 이제 손가락까지 아프다. 내 아마 손가락에 관절염 그 염증 있지 싶다. 아유, 야, 그래도 네 몸을 챙겨야지. 나는 내 조카도 중요하지만 네가 더 소중하다고.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언니밖에 없대. 잠깐만. 나는 언니도 없고 오빠밖에 없는데 참 지금 외롭네. 나도 같이. 나도 같이. 언니 자매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해줘.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아프더라도 참고 해야 한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두 분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뭘까요? 저는 운동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답 O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픈데 어깨가 아픈데 그냥 가만히 두면 오히려 어깨가 굳어서 몸에 좋지 않을 것 같고 좀 운동을 해서 뭉친 근육을 꼭 참고 풀어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참고 운동하다가 어깨에 네. 더 탈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게 진짜 어깨에 힘 빠지는 소리예요. 어깨가 너무 아플 때는 일단은 어깨가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X 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철원 씨가 주셨습니다. 네. 그죠? 네. 생각보다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간혹 운동을 하러 가서 트레이너들이 통증을 참고 또는 힘든 것을 참고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과 어깨 질환이 있을 시에 통증을 참고 운동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깨에 통증이 있다는 말은 어깨 또는 어깨 주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이것을 참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재활 운동을 할 때에는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운동을 중지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과장님, 어깨 힘줄이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낫진 않을 테고 말이죠. 어떤 치료든 결국엔 받아야 되는데 간혹 그 어깨에 뭐 파스를 붙이거나 뭐 어깨 찜질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도움이 되는 치료들입니다. 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재활 운동을 하기 전에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치료의 일부분인데요. 그런 치료를 위해서 크게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입으로 먹는 소염제나 진통제 또는 붙이는 파스 등이 효과적일 수 있겠고요. 물리 치료는 핫팩이나 적외선, 초음파와 같은 열 치료, 그리고 전기 치료 또는 고주파 치료 등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운동 치료를 시작하면 되겠는데요. 운동 치료에는 스트레칭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도수 치료가 있겠는데요. 회전근개 손상에 있어서는 근력 운동이 아주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근력 운동은 회전근개 근육의 근력 운동이 아니라 회전근개 근육 주위에 있는 어깨 근육들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사치료 또는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도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평소에 운동선수와 같이 과도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또는 전층 또는 큰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깨 질환하면 보통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바로 오십견이잖아요. 그런데 오십견의 정식 명칭이 저는 뭔지 알아요. 유착성 관절 낭염이거든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보통 50대에 많이 발생해서 오십견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40대 환자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름이 이제 40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50견으로 많이 병원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50견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은 다른 말로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불리고요.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전 방향의 수동 쪽 및 능동 쪽 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으면서 방사학적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50견은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원발성 50견과 그리고 전신 질환 또는 어깨 손상 등에 의해서 생기는 2차성 50견으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통증과 특징적으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수동적 및 능동적인 활동을 할 때 제한이 있으며 모든 방향으로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깨 주위로 윤관통 또한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50견을 지나가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아파도 좀 꾹 참는 경향이 있고요. 또 저도 과장님 듣기로는 50견은 시간이 약이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저절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치료를 좀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50견은 특징적인 증상의 자연 경과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통증기는 관절 운동 범위 끝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며 주위로 연관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기가 지나서 동결기가 오게 되면은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뚜렷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연관통이 어깨 주위로 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통증 자체는 통증기보다는 좀 덜하거나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중증인 경우에는 관절 범위의 심한 제한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휴식 시나 수면 시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동기가 되면은 앞서 얘기드렸던 증상들, 즉 관절 범위 운동의 제한, 그리고 통증의 회복이 다 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치료 없이도 50견은 1에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통증기, 동결기, 그리고 해동기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50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헷갈려 하시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이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팔이 올라가면 회전근개 파열이고 그렇지 않으면 50견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과장님? 50견과 회전근개 손상이 각각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지만 보통은 두 가지 증상이 다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을 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50견의 경우 진단을 위해서 우선 통증 및 운동 범위의 제한의 정도 그리고 변화가 어땠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울러서 2차성 50견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등의 병력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모든 방향의 어깨 운동에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학적 검사는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유발인자나 골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고 그 이후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어깨 관절 안에 있어야 되는 관절액들이 50견이 있는 경우에는 밀려나와 이두근 힘줄 주위로 흘러나와 있는 것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50견의 치료도 우선은 통증 치료가 우선입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을 해 봐야겠고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운동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치료는 스트레칭 운동, 근력 운동, 도수 치료가 있겠고 50견에서는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프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초음파 등을 사용하여서 관절각 내에 주사를 통해 증상들을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50견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과장님, 그런가 하면은 밤에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통증이 아주 극심한 어깨 질환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프길래 밤에 응급실을 갈 정도가 되나요? 어떤 질환이죠? 네, 아마 석회화 건염에 대한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은 어깨 회전근의 인대에 생긴 석회 때문에 염증이 발생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인대 안에 하얀 석회 침착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의 가장 큰 증상은 심한 통증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어깨에 불이 난 것 같다. 어깨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다. 팔을 움직이지 않아도 아프다. 또는 잠을 잘 때 자세를 바꾸려면 아프거나
밤에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심한 통증 때문에 2차적으로 운동 범위의 제한이나 연관통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어깨 관절에서 힘줄은 빈 공간으로 나타나야 정상이지만 석회성 건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빈 공간에 석회 덩어리가 관찰이 됩니다. 이 석회 덩어리는 초음파 검사에서도 힘줄 안에 몽글몽글한 모양으로 있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우선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약물 치료 또는 물리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석회성 건염의 경우 통증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다른 치료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체해 충격파를 사용한 체해 충격파 치료나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조절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석회 덩어리에 바늘을 직접 집어넣어서 세척 후에 흡입을 하는 세척 흡인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는 석회성 건염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어깨 통증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야, 내 요즘 고민이 많다. 왜? 무슨 고민? 내가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지.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당연히 다녀야지. 그래, 일하랴 뭐 육아하랴 집안일하랴 힘들겠지만 좀 이 시기가 지나면 좀 않겠나? 일도 육아도 집안일도 대충 다 대충이다. 내가 몸이 세 개도 아니고. 근데 그것도 그건데 내 우리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안 가나. 고민이 많다. 왜? 엄마 왜? 아니 젊은 나도 상냥이 하루 종일 보면 온몸에 뼈마디가 아픈데 우리 엄마는 몇 살이고 지금? 일은 아이가 일은. 걱정이다 걱정. 왜요? 안사동 뭐 어디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손주병이라고 들어봤어요. 10kg나 되는 애를 갖다가 하루 종일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좀 덜 안고 좀 덜 업어주라 해도 막 안아주고 업어주면은 애가 좋아하니까 또 그걸 좋아해가지고 막 안고 업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병 들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어깨가 좀 많이 아프다 하시더라. 맞지? 내가 내 새끼 키운다고 늙은 엄마를 이래 고생시켜도 되겠나? 우리 엄마는 우리 키운다고 하고 싶은 거랑 꿈이랑 다 접고 희생하면서 우리 키웠는데 이제 좀 여유 좀 즐기라고 해도 모자라 망정. 이게 뭐고 애나 맡기고. 내가 불효냐다 불효녀. 아이, 그런 생각하지 마라. 엄마가 네 일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엄마는 또 엄마 인생 평생 그래 살았다 아이가. 하니까 네가 일하는 걸 좋아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고 하는 거지. 반대로 생각해라 좀. 자랑스럽기는 남들 다 하는 일 하는 건데. 근데 엄마 어깨 많이 아프다 카더나. 아니, 니한테 가지 말라 하시는데 50견인 것 같더라. 50견. 엄마 원래 또 어깨 안 좋았잖아. 맞나? 근데 이번 주 내에 하루 연차 써가지고 엄마랑 병원 갔다 와야겠다. 됐다. 재활하면 좀 안겠나. 모르겠다 아마. 요즘 또 상영이 없고 그러면은 잘 안 움직여진단다 어깨가. 그 정도면은 재활운동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수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이 어깨랑 팔이랑 잘 안 움직여진다고 하긴 하던데 아니 밤에는 더 심해져가지고 잠을 못 주무신다 하더라니까. 그 정도가? 진짜 자유부인데 있는 무슨. 내 안 되겠다 이럴 게 아니고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 올게. 안 되겠다. 소윤아, 엄마 모시고 가야겠다. 소연아 밥이나 먹고 가지. 밥은 무슨. 나 갈게요. 나 간대. 소연아! 내가 괜히 얘기했나. 아니 내가 괜히 얘기한 것 같아. 수술 얘기를. 안 그래도 막 일 그만둘까 막 고민하는데 내가 괜히 얘기한 것 같다. 안 되겠다 아가씨. 저도 병원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오빠야 오면 저녁 차리고 청소도 좀 해놓고 빨래도 좀 해놓고 저 빨래 개고 그리고 저 뭐 좀 정리 좀 하고 좀 다 해놔요. 설거지도 하고 알겠죠? 네 갔다 올게요. 안 해놓으면 알죠. 진짜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냥 내가 먼저 확 그냥 나갈걸. 연말에 나가지도 못하고 진짜 청소. 뭐 어디 나갈 데 없나? 찾아봐야겠다. 나올래? 나가자. 네, 오해와 네. 진실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분 문제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네. 어깨 통증은 재활 운동만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아하.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이번 문제 제가 맞추겠는데요. 먼저 하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재활 운동이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지만 않다면 재활 운동을 잘하면 충분히 어깨 통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답 O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힘있게 이야기는 하지만 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게 이게 느껴지잖아요.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네, 아닌데요. 아닙니다. 예은 씨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활 운동 물론 예은 씨 말대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이 재활 운동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X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엔 제가 정답이죠. 제가 정답이죠? 이번 질문은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네. 세모네요. 재활 운동이 분명 이런 통증의 치료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경미한 어깨 통증에는 재활 운동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깨 통증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오시게 되고 이런 분들한테 재활 운동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절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재활 운동 전에 통증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한 젊은 환자나 운동선수와 같이 과다한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환자들 또는 초기에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재활 운동이 중심이 되되 필요시에 통증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어깨 통증을 위한 몇 가지 재활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칭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으로 코드만 운동은 환자가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인 상태에서 반대쪽 팔로 의자나 책상을 짚고 몸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어깨의 팔을 좌우, 상하, 그리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아프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여주면서 운동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 운동입니다. 집에 있는 지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에서 위로, 그리고 뒤에서 잡고 위로, 그리고 수직으로 잡고 위아래로, 그리고 수평으로 잡고 좌우로, 그리고 누워서 좌우로 운동을 하면서 어깨 관절의 모든 방향으로 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간편한 운동으로는 수건을 등 뒤에서 양팔로 잡은 뒤 당겨주는 수건 운동, 그리고 벽을 바라보며 팔을 앞으로 뻗어서 벽을 짚고 천천히 앞으로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팔이 올라가도록 해주는 벽 오르기 운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운동입니다. 어깨 통증을 위한 근력 운동은 다른 말로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탠딩 로우입니다. 스탠딩 로우는 서서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팔로 앞에 운동 도구나 고무 밴드를 노를 젓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뒤로 당겨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덤벨을 이용해서 삼각근을 강화시켜주는 삼각근 강화 운동도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외전시키는 엎드려 수평 외전 운동도 어깨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견갑골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덤벨을 견갑골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당겨주는 견갑골 당김 및 내림 운동이 있겠고, 덤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엎드린 자세에서 양쪽 견갑골을 중심으로 모아준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는 견갑골 조절 운동이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 통증을 위한 재활 운동까지 알아봤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뭐 이런 것들로 가능한데 통증이 심하다 하면 이제 수술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끝으로 오늘 강의하신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주시죠. 오늘 크게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전근개 손상은 회전근개가 다치거나 닳아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특정 움직임 시에 통증이 유발되게 되겠습니다. 치료로는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고, 여기서 근력은 회전근개의 근육이 아니라 회전근개 근육 주위에 있는 어깨 근육들의 근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환으로 오십견은 안 써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모든 방향으로의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인 운동 범위 제한이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스트레칭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고, 스트레칭 운동은 아프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석회성 건염은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통증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통증의 조절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 다 결국 가장 중요한 치료는 올바른 재활 운동이 되겠고 이 점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깨가 아파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파스나 그냥 찜질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깨 질환으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네. 하루빨리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대구 파티마병원 재활의학과 이병주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